이름 앞에 항상 학력 위조라는 수식어가 붙는 신정아. 신정아는 1995년 상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가 하루 만에 구조된 생존자이기도 하다. 평소 신정아는 자신이 상풍백화점 생존자라는 무용담을 말해왔는데 허위학력 파문 이후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실제로 피해자 명단엔 신정아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또한 신정아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7년 김기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되며 신정아가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 피해자였음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신정아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변용 타월들이 건물 붕괴와 함께 날아오더니 제 얼굴을 완전히 감쌌어요. 내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서졌는데도 날아온 타월 덕분에 얼굴이 멀쩡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온 때였는데 백화점이 무너지기 몇 분 전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구조된 거죠. 그토록 힘든 일은 제 인생에 2번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상풍백화점 사고였고 두 번째는 영등포 구치소 수감 생활이었어요. 학력 위조범, 에르메스의 여인, 꽃뱀으로 불리웠던 신정아. 24살의 금호미술관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동국대 조교수, 광주 비엔날레 디렉터 자리까지 승승장구하던 신정아는 순식간에 사기꾼으로 전락하며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은 신정아가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해 동국대 조교수에 임명됐다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정아는 당시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던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불륜 상대로 밝혀졌고 이때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을 공개하는 결정타를 날리며 콧대 높은 미술계에서 잘나가던 신정아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다. 대문짝만한 신정아 누드 사진을 지면에 공개한 문화일보는 문화계 유력 인사 집에서 찍은 누드 사진이 발견됐다며 속옷이 눌린 자국이 없으니 벗은 지 오래된 거고 작품용이 아닌 사적인 사진이라며 호들갑을 떨어 신정아의 몸노비를 기정사실로 못 박았다. 신정아 변양균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넘겨졌고 여기엔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까지 투입됐으며 이때 파견 나간 3명의 중수부 검사 중에는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윤석열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 훗날 신정아가 출간한 자서전에는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받던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책에서 신정아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는 학력 위조부터 시작됐다. 윤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러댔다. 어떤 대목에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해댔다. 윤 검사는 학위를 위조했다는 것만 시인하라고 했다. 그러면 일이 금방 끝난다고 했다. 윤 검사는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었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 싼 일은 양반이었다.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고무신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꼈다. 윤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 듯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신정아의 자서전은 윤석열 검사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 당시 아내 김건희의 허위 경력과 논문 날조 의혹이 맞물리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한 진보 매체는 신정아의 자서전 내용에 대해 숱한 허위 이력으로 논란이 된 부인 김건희 씨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윤 후보가 신정아 씨에게는 더없이 잔인했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대선 출마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정과상식도 부인 김건희 씨는 예외였다. 라며 김건희 씨를 감싸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매우 쇼킹한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아와 함께 구속됐던 신정아 게이트의 당사자 변양균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노무현의 남자 변양균이 자신을 구속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징역 1년 6월을 살고 나온 신정아는 자서전 4,000일을 출간했다. 책은 출간한 지 하루 만에 초판 5만 부가 출고되는 돌풍을 일으켰고 책에서 언급된 서울대 총장과 여러 유명 인사들은 대부분 그녀의 매력을 탐하는 속물로 추락했다. 그러나 책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변양균과의 첫날 밤을 묘사한 대목이다. 책에서 신정아는 변양균을 변에서 따와 똥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책에서 신정아는 앙앙이라는 술집에서 첫 키스를 나누었다. 똥아저씨는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를 부르다 말고 무턱대고 내게 키스를 해왔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키스를 나누었다. 그때부터 전화로 이메일로 똥아저씨의 사랑 고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둘 사이가 처음으로 깊은 관계로 접어든 것은 그해 늦가을, 그러니까 2003년 11월 초였다. 똥아저씨는 1박 2일로 단풍 구경을 가자고 했다.
하루를 자고 오자는 뜻이었기에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23살이나 어린 나와 1박 2일 주말 여행을 가겠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니. 똥아저씨가 선수 아니면 나에게 올인했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날 여행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도저히 내 손으로 쓸 수가 없어 똥아저씨가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로 대신한다. 변양균 진술서. 신정아와 나는 그동안 몇 번 만나던 중에 제가 일출을 보러 가자는 제의를 하여 2003년 11월 9일 신정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장시간 실랑이 끝에 결국 남녀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 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정아는 그것이 첫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30살이 넘었고 미국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정아의 학력 위조가 들통나서 나락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재판에서 변양균은 신정아를 옹호하는 증언을 했고 훗날 신정아는 변양균을 다음과 같이 추억했다. 변양균 아저씨와의 만남은 잘못된 사랑, 불같은 감정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만나다 보니 어느새 남자로 와 있었고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있던 거예요. 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지나간 그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신정아의 예일대 박사학위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미술 잡지와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본인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신정아의 PC에선 예일대학장의 사인이 담긴 그림 파일 등 위조한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신정아는 거짓말에 대한 반론을 위해 말이 안 되는 변명과 항변을 이어갔고 지금까지도 신정아는 학력 위조와 거짓말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신정아의 학력 위조를 권력형 비리로 만들기 위해 부도덕한 스캔들로 몰아간 언론과 강압 수사를 한 검찰이 판박이 사례로 보이는 영부인 앞에서는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미술계 여성 원로는 정아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사회의 마녀사냥에 희생당했어. 죄를 지은 건 맞지. 하지만 잘못의 크기에 비해 너무 가혹한 채찍질을 당했어. 이건 언론인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야. 그때 신문, 방송, 인터넷 할 것 없이 몇 달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냐고. 곳곳에서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가 터진 것은 둘째치고라도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정아 누드 사진을 버젓이 공개하고 고위층의 몸노비한 것처럼 몰아가고 그래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 띄우고 그런데 법적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 1년 6월? 그때 분위기라면 정아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야 돼. 신정아 자서전 표지에 적힌 숫자 4001은 그녀가 1년 6개월간 감옥에서 달고 살았던 수인번호였다. 감옥을 나와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신정아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둡고 음울하고 슬픈 여자의 얼굴이었죠. 더 이상 미워질 곳이 없을 만큼 미워진 제 얼굴을 보고는 아주 오랫동안 멍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더 이상 예전의 신정아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도 알아보고 지나쳤던 행인도 다시 쳐다보고 신정아라고 쑥덕대죠. 학력 위조 사건 같은 게 나면 여전히 언론에선 제2의 신정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걸 읽을 때 가장 힘들어요.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돈을 주고 남을 시켜 학위를 받으려고 했어요. 땀을 흘려 한 걸음씩 가야 했지만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한 거죠. 미술계 인사들과 내게 배운 학생들, 다른 유학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네요. 학력 문제로 늘 가슴 졸였는데 사건이 터지니 오히려 홀가분한 측면도 있어요. 다만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고 그 내용도 부풀려지거나 잘못됐고 그럼에도 하소연할 곳 없었던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주제 넘은 부탁인지 모르겠지만요.